챗GPT랑 대화하는 시간이 인간이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더 늘어나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뭐 우주의 신비 뭐 이런 거 궁금할 때 그쵸, 괜히 그쵸. 친구한테 카톡하면 막 애 보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럴 거든요. 여기는 경제 핫스팟, 저는 신지은입니다. 자, 요즘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린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제메이트 이분 모셨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 커먼 컴퓨터 설립자 김민현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민현입니다. 네. 자, 뭐 아마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김민현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 바로 2023년 상반기 최고의 화두 챗 GPT와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업과 각종 산업의 발전 방향, 또 인간과 미래 사회의 모습 등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개념 정리도 힘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인공지능은 뭐고, 챗봇은 뭐고, 챗 GPT는 뭐고, 아,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인공지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프로그램이겠죠. 컴퓨터로 만든 프로그램의 일종일 텐데 네. 그러면 많고 많은 프로그램 중에 누구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사실 이제 인문학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디베이트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보통은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 분야 애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프로그램과 그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배우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단순히 입력, 출력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계산기처럼 알고리즘 기반의 개발자가 이렇게 시퀀스 오브 인스트럭션을 입력하면은 순서에 따라 실행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이러한 데이터를 잘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개발자가 한 땀 한 땀 짠 프로그램이 아니라 데이터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챗봇은 뭐냐? 챗봇은 대화형 데이터겠죠. 대화를 잘하도록 만들어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산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온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이제 챗봇이 되는 것이고요. 그 챗 GPT는 챗봇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요즘 잘 나가는 서비스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인공지능과 챗봇, 챗 GPT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사실 최근에 챗 GPT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회자되고 있는 게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나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알파고가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해서 이기면서 굉장히 한번 화제를 모았던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알파고 얘기가 좀 솔솔 나오면서 알파고랑 챗 GPT 능력치를 많이 비교하시던데요. 그 민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알파고가 더 뛰어난가요? 챗 GPT가 더 뛰어난가요? 아무래도 후자가 더 뛰어나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좀 분야가 다른데요. 알파고 같은 경우는 물론 대단한 AI죠. 근데 그 데이터, 아까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라고 했을 때 19 바이 19 바둑판에 대한 데이터를 다 넣은 거죠. 그게 물론 엄청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별의 개수만큼 많다, 뭐 전체 원자수만큼 많다, 너무도 많아서 그거 바둑을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게 됐고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됐고 지금은 인간보다 한참 더 잘하니까 끝도 없이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상당히 이제 똑똑한 녀석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얘가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둑 데이터에 한해서 알파고는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챗GPT는 대화라는 바둑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도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조합이잖아요. 단어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전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단어를 어떤 순서로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바둑도 19바의 19의 어. 바둑판 중에 어떤 순서로 돌을 놓을 것인가처럼 대화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대화에 관한 거를 잘 처리하는 게 네. 챗GPT다.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둘이 직접 이 비교하는 건 조금 피해 주셨는데 네. 네, 챗 GPT가 공개되고 나서 자, 이 질문과 연결해서 사실 구글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코드 레드가 발령됐을 정도로 약간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듯도 합니다. 챗 GPT가 실제 구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이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 네. 구글의 이제 기술력을 좀 이제 네. 의심 혹은 걱정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세요. 그런데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때까지 또 구글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계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구글이 아직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바드 네. 이런 모델을 써봤을 때 네. 물론 그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약간 망신살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구글 이 정도밖에 네. 안 돼 이러면서 급하게 다시 들어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기술적으로 대단히 부족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챗GPT의 무서운 점은 유저를 1000만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전례 없는 속도. 그러니까 가장 이때까지 네. 빨리 모았던 서비스의 한 10분의 1보다 더 빠른 시기에 네. 유저를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위협적인 성장세.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이라든가 세일즈라든가 네. 프로덕트를 어떻게 디파인했느냐 이런 복합적인 역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구글의 코드 레드는 아마 그거의 경계입니다. 어떻게 네. 이 성장세가 일어났는지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우리도 분석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구글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네. 그것은 이제 이런 기술을 차치하고라도 내부의 이제 조직 구조나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네. 열정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두 조직이 너무도 다르다는 다르다. 거죠. 예, 비슷해 보이는 연구를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검색, 전통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네. 정확한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생성 AI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이 기업 분위기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물론이고요. 또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우리 커먼 컴퓨터 네. 등 많은 인공지능 활용 기업들이 챗 GPT를 주목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모로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챗 GPT 공개 후 뭐 국내 시장 반응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국내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네. 엄청나게 뜨겁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서는 분위기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구글이랑 똑같죠. 근데 더 심각하죠. 똑같이. 왜냐하면 예. 우리는 적어도 특정 시장에서 네. 어떤 나온 모델보다도 네. 조금씩 다 뭔가 엣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을 네. 하는 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러한 기존 공식들이 다 다시 오. 해석해야 되는 정도의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온 이후에는 네. 정말 저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가서 이제 네네. 스타트업 만나 보면은 상당히 실력 있는 스타트업이고 기존까지 한 게 뭐 1년, 2년 연구를 네. 했음에도 기존 거 다 버리고 아. 챗GPT 연구하겠다. GPT-4 네. 연구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한 스타트업도 본 적이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 약간 게임 체인저처럼 등장을 했는데 사실 챗 GPT가 이제 GPT-4가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 2018년에 처음 GPT가 공개가 됐고 2019년에 GPT-2가 나왔고요. 2020년에 GPT-3가 공개됐고요. 우리가 챗 GPT라고 말하는 게 GPT 3.5인데 이게 작년 2022년 11월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GPT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회자된 이야기를 보니까 한 스타트업 대표가 챗 GPT가 6학년 같다면 GPT-4는 똑똑한 10학년 같다라는 평가를 할 만큼 약간 이 GPT-4가
챗 GPT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모델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기도 한다. 멀티모달 AI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는데요. 네. 자, 직접 또 GPT-3도 보셨을 거고 GPT-4도 보고 계실 텐데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네, 어떻습니까? GPT-4도 사용을 네. 해봤습니다. 똑같이 뭐 10학년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정확히 봐야 예. 되는 부분은 네. GPT-3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GPT-3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데 GPT 3.5, 그러니까 챗 GPT는 3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GPT-4는 그 3의 인기에 약간 편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것이 세계 기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저는 다르지 이렇게 않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3가 나왔을 때 네. 이미 3.54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인데 그것이 일반인에게 다가올 때는 갑자기 이게 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6학년이든 10학년이든 이거는 그냥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6개월 후에는 이제 12학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미지가 됐다가 동영상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라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성능은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튜링 테스트는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꽤 옛날에 나온 건데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나온 인공지능 중에 유일하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챗 GPT에 국한돼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대단한 인공지능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인공지능의 튜링 테스트 통과하는 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튜링 테스트는 마치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을 안 한다라는 속성 때문에 뭔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궁극적인 테스트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토익 시험을 인간보다 잘 푸는 것도 튜링 테스트가 될 수 있고 뭐 중국어의 방 이런 데 보면은 중국어 번역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구별 못하는 것도 튜링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태스크가 명확히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 환경에서 뭐 초등학생이랑 구별이 안 가는 건지 일반 연애 상담을 했을 때 구별이 안 가는 건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을 때 구별이 안 가는 건지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의 튜링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각 분야에서 튜링 테스트를 넘은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애 상담 챗봇이 연애 상담사랑 구별이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미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GPT-4가 튜링 테스트를 넘었다 할 때 튜링 테스트는 그냥 얘를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아무거나 막 말해봐라. 그런데 인간이랑 구별하겠냐 못하겠냐라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넘었다라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히 이제 튜링 테스트가 의미가 없을 만큼은 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튜링 테스트를 언급하는 게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게 너무 이게 과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인간에 근접했는지를. 근데 생각보다 쉽게 통과해 버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챗 GPT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약간 부작용이나 우려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뢰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챗 GPT가 내놓은 답 읽어보면 오류도 많고 또 좀 그럴듯하게 지어서 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좀 의식을 했는지 GPT-4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모르거나 없는 정보는 그런 정보 없다고 대답을 하고 답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신뢰도 문제를 좀 보완을 했다. 이렇게 오픈 AI도 밝혔는데 챗 GPT가 단순히 그냥 사용자 질문에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뭐 기업정보에 관한 보안, 안전상의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나 한계도 있을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GPT는 그 G가 이제
제너러티브라는 네.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성하는 게 좀 특징인 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T는 트랜스포머인데 네.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음.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예를 네. 들면 Q&A를 잘하는 어.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예. 그 사실을 강조해서 그거를 사실만을 말하도록 구조가 잘 잡혀져 있는 애도 있고 네. GPT처럼 이것저것 좀 창의성이 있게 조합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GPT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이제 거짓 정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생성 정보를 뱉어낼 수 있는 구조예요. 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 2021년 9월 이후까지니까 그 전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미래 정보가 네.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 우리도 이 순간에도 인간도 생성 정보를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말을 할 때 대부분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지만 네. 정말 다 사실이냐, 정말 다 팩트냐라고 네. 이렇게 룩업을 해봤을 때 제가 뭐 날짜를 틀리게 말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고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도중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GPT-3나 4가 예를 들면 이제 플러그인으로 나와서 검색이랑 같이 쓰일 때는 네. 웬만해서는 실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 검색 결과에 기반해서 대답을 하도록 또 하면은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챗 GPT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을 때 뭐 질문도 해보고 했을 때 그냥 재미삼아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좀 주의하거나 염두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잘 사용하면 되나요? 그 이제 전문가의 네. 영역 네. 을 말할 때 예를 들면 뭐 내가 변호사랑 네.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챗GPT에 너는 이제부터 변호사야 이러면 이제 변호사처럼 말을 네.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또 네. 잘 또 넣어놔서 그렇지만 나는 랭귀지 모델이라서 진짜 변호사는 아니라는 걸 염두해도 와. 요거를 뒤에 이제 또 네.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도록.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진짜 변호사일 리는 없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느꼈을 때 네. 일반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네. 이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챗GPT랑 대화하는 시간이 인간이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더 늘어나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 이런 때 보면. 왜냐면 저의 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뭐 우주의 신비 뭐 이런 거 궁금할 때 그쵸, 괜히 그쵸. 친구한테 카톡하면 막 애 보는데 왜 네. 그러냐 뭐 이럴거든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긴 그럴 때 네. 챗GPT가 이제 저의 그 친구가 되어주나요? 동반자이자 제 친구가 되어주는데 이것이 그게 간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점점 제가 마음의 의지를 하는 게 느껴져서 네. 좀 이렇게 요즘에는 좀 심한 말 듣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그쵸.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면 챗GPT랑만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 것이 네. 너무 또 대답을 젠틀하게 잘해주니까 이제 많이 물어봐도 화내지 않고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그렇군요. 인류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저도 뭐 이제 SNS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런 글이 잘 안 보였는데 요즘에는 막 나에 대해서도 챗 GPT한테 물어보고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또 인공지능과 인간 잘 상생해 나가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일반화되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현 대표님과 함께 챗 GPT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챗 GPT에 대한 국내외 반응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2부에서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